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이영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법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에는 빛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비밀, 정보, 첩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시각 정보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예. 천문학은 오로지 천체를 잘 보려는 학문입니다. 만질 수도 없죠. 물론 이제 태양계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소행성이라든가 운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우리가 실험실에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천체는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천체에서 날아오는 빛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속된 말로 도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빛을 본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각 정보가 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 중심의 얘기입니다. 가시광선이 수정체를 통해서 시신경으로 연결이 돼서 두뇌에서 판단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죠. 근데 오로지 가시광선만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빛에는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전파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주에서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런 정보 중에 아주 일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광선의 그 범위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자말로 이제 백문이불여일견 이렇게 써놨는데 가시광선의 범위가 파장으로 하면 400에서 700 나노메타. 여러분들 전부 머리카락이 있죠. 머리카락의 몇 분의 1쯤 될까요? 2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범위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데 우주에 나가서 본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의 200분의 1만 보는데 이것을 파장 전체, 모든 빛의 파장 전체로의 몇 분의 1인가를 보면은 무려 100조분의 1입니다.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만 보는데 그것은 모든 빛의 종류의 100조분의 1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의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려면은 우주를 연구를 하려면 가시광선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천문학은 빛의 학문입니다. 빛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본다라는 사실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시각 정보가 두뇌로 들어온다 했는데 보려고만 하지 말고 빛이란 무엇인지 빛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또 빛을 자세히 보려면 광학망원경, 전파망원경 모든 종류의 망원경을 또는 훌륭한 관측기기, 수신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하이텍으로 만들어서 빛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지구에 퍼져 있는 1만 킬로미터 전파망원경 조합을 통해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최초로 직접 관측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직접 보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전파를 통해서. 근데 이걸 보려면은 온 지구를 동원해서 퍼져 있는 전파망원경을 조합을 해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날아오는 것을 엄청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해능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무려 2000배에 해당하는 그런 분해능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그 천체 망원경을 설명을 할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을 진로를 잡은 사람 또는 일반 세상에 나가서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럼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자신한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나요? 자, 제가 강연이니까, 일방적인 강연이니까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자, 스마트폰은 SK, KT, LG 이런 통신회사에서 정보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에 실려서 보내면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수신기가 그거를 받아서 각종 소자들이 문자면 문자,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통화, 내용, 음악, 동영상, 게임, 야구 중계 이런 것들 전부 분야별로 각 소자들이 그걸 다 디코딩합니다.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 화면에 띄워서 보여주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대체 천체망원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조금 전에 우주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전파가 나오는데 그냥 위에 슬라이드 위에 보이는 일정한 전파인 경우는 아무 정보도 없는 백지 상태의 신호입니다. 이것을 어떤 정보를 합치면은 AM 방송일 경우에는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진폭이 변화하면서 정보가 실리고 FM 방송은 파장을 변화시키면서 정보를 얹습니다. 근데 우주에서 오는 정보는 어떨까요? 천체에서 오는 각종 천체에서 오는 정보를 제가 우주 방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주 방송이 엄청나게 날라옵니다. 뭐 수신기에 해당하는 것은 천체 망원경이 되겠죠. 가시광선뿐만 아니고 모든 파장에서 다 옵니다. 그걸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게요. 자, 스마트폰은 아까 얘기했듯이 통신회사 또는 인공위성 기지국 통해서 하죠. 인터넷 회사에서 보내주는 걸 수신하는 쪽은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전달 파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SK, KT, LG 이런 것은 보낼 수 있는 파장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분석 방법을 모두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보는 겁니다. 최종 정보는 디지털이죠, 전부.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이제 천문학에서는 어떻게 되죠? 송신하는 것, 보내주는 것, 우주방송은 별그룹 은하입니다. 수신기기는 각종 천체 망원경이 수신기가 되죠.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달 파장은 전파뿐만 아니고 모든 파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은 분석 방법을 모두 가르쳐 주는데 우주 방송은 분석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이제 숫자로 나온 정보가 되는데 천문학자가 지금 관측 천문학자가 열심히 지금 뭘 하고 있죠? 우주 정보를 그래도 알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낼까요? 방법이 있어요. 분석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데 그 비밀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미 물리학에서 뉴턴 천체역학, 만류인력 법칙, 연력학 법칙, 별 종류의 물리 법칙들이 다 알려져 있죠. 그걸 다 가지고 화학 실험실에서 수소선은 뭐고 네온 라인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분자에서는 무슨 선이 나오고 이걸 실험실에서 다 해놨어요. 그걸 또 가지고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주 방송, 그러니까 천체에서 날아오는 정보를 분광을 해서, 분광을 한다는 게 빛을 잘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무채를 썰듯이 나눠서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물리법칙, 화학법칙, 그리고 각종 수학을 이용을 해서 천체의 비밀,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 것이 관측 천문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완전한 빛의 학문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전파 천문학을 예를 들어서 빛의 특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파 망원경 경우에 분해능을 좋게 하려면 망원경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파 망원경은 파장이 전파는 길기 때문에 망원경을 한없이 크게 만들 수 없어요. 1960년대 말에 영국의 전파 천문학자인 마틴 라일이라는 분이 작은 전파 망원경을 여러 대 합쳐서
큰 전파망원경 효과를 내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완전히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전파망원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수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렇게 합성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기가 막힌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볼 수가 없었던 것을 보는 방법이 되겠고 여러 대를 합쳐서 큰 망원경 효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문학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마법과 같은 그런 기술이 이 구경 합성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마법같이 기가 막힌 기술 도대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답은 예스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가장 검사료가 비싼 장비가 뭘까요? 바로 MRI죠. 선생님도 어깨를 다쳤을 때 MRI를 찍은 적인데 굉장히 비싼 걸 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전파망원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의 원리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1946년에 물체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엑스레이로 보는 방법이었어요. 뜯어보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것이 핵자기 공명 방법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1950년대 받았죠. 그러니까 그래, 영국의 물리학자 맨스필드하고 미국의 화학자 로터버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몸 안도 뜯어보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개발한 게 바로 MRI입니다. MRI는 원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물리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MRI 그 주위에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로 받는 방법은 전파천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경합성법 얘기를 했죠. 굉장히 수학적인 방법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연결이 돼서 물리학자, 화학자, 전파천문학자가 융합 연구를 해서 MRI를 만든 겁니다. 당연히 노벨상이죠. 몸을 뜯어보지 않고 안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방법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70년대에 이미 전파 천문학까지 포함한 최고의 융합 연구가 됐고 바로 이것이 블랙홀을 봤던 그 방법입니다. 도대체 블랙홀을 보는 그 방법으로 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MRI로 연결될 줄 도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초과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수적으로 훌륭한 업적이 나온다는 거. 이거 갖고 될까요? 어떤 사람은 MRI 한 거 갖고 이거 전파천문학 박합했다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자, 제가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문대 20년 전에 있었는데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에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천체물리 연구소, 천문학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생체 연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천문학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거기 슬라이드에 보다시피 MRI, 라디오 인터페로미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이처에 나왔는데 뭘 하기 위해서 천문학자가 생체세포를 들여다볼까요? 바로 암세포를 보자는 겁니다. 고주파를 세포에 쏴가지고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는 분자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반응이 틀리겠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역시 자료 처리를 수학적으로 하면은 암세포만 추출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암세포를 추출하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그 다른 분야로 넘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관측 천문학에 지금 보는 거 얘기죠. 마법같이 보는 빛입니다. 관측 천문학은 멀리 자세히 보는 거 최첨단입니다. 최고입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빛을 다 보고 들여다보고 별, 블랙홀 들여다보는 기술이 MRI로 연결이 되고 CT로 연결이 되고 세포 구조로 연결이 되고 우리 흔히 쓰는 와이파이 문제도 전파 천문학자가 해결을 했고 바닷속 들여다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탐사라고 그러죠. 소나로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역시 디지털 데이터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확장을 시키길 바랍니다. 땅속 자원 지각 구조 보는 것도 탐사고 피라미드 내부도 천문학자가 해요. 그거하고 같이.
기가 막힌 일이죠. 바로 융합적인 들여다보기입니다. 네이처에 이런 페이퍼가 나왔어요. 거기 쿠프, 이집트의 유명한 파라오였는데 별로 4,500년 된 피라미드를 내부 구조를 뜯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적물이기 때문에. 귀한 유적물에 뜯어볼 수 없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주선을 이용해서 코스믹 레이를 이용을 해서 관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측 천문학자가 고각하고 융합해서 봤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마법과 같은 빛의 기술입니다. 초록빛 자연,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빛의 조화입니다. 물론 분자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런 빛을 연구하다 보면 빛의 특성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소소한 질문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200분의 1도 머리카락이 200분의 1도 되지 않는 색으로 무지개 색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는데 우주로 나가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는 태양의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흡수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바코드 여러분들 잘 아시죠? QR코드, 바코드. 여기에 보면 비밀이 다 있죠. 숫자 정보, 디지털 데이터. 마찬가지로 천문학에서도 날라오는 모든 빛에는 정보가 숨어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볼 때 빛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세포 들여다보는데 몸속을 들여다보는데 또는 나중에는 요새 두뇌 속도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바닷속 들여다보는 거,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까지 확장을 시켜서 보는 그 시야를 넓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문학 분야는 천문학 잘할 수 있고 다른 탐사 분야, 지하전하는 것도 역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넓게 보는 방법을 항상 기억을 해서 또 이제 계속되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파장으로 보는 거야? 라고 스스로 질문해서 보는 시야를 한없이 넓혀서 여러분들 진로를 택하든지 아니면은 일반 생활 속에서도 또는 회사를 나중에 운영할 때 시야가 넓은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야를 넓히는 것, 보는 것 이런 거를 넓히는 그런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